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08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풀이 진행할게요. 이론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정 기간의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일정 기간이 포인트인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고 나머지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는 전부 다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중 계정의 잔액 표시가 잘못된 것은 계정의 잔액 표시는 항상 네 자리에 오게 되죠. 그래서 바드럼은 자산이기 때문에 네 자리 차변에 오게 되고, 미지급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네 자리 대변에 오게 되고, 그리고 자본금은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금 자기 자리 대변에 오게 되고, 임대료는 수익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 대변에 오게 됩니다. 틀린 부분은 4번이 되겠죠. 3번, 당기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당기의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렇게 매출 원가를 구할 때는 우리가 상품 티계정을 그려보시고 금액을 대입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 티계정의 차변의 위쪽에는 기초상품 재고액 10,000원, 그리고 그 밑에는 당기 순매입액이 와야 되겠죠. 자, 당기 순매입액이라고 하는 건 총 매입액에서 매입 시 발생한 취득부대 비용 더하고 매입, 할인, 환출, 애누리 전부 다 뺀 금액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품 매입액이 30,000원인데 여기에서 매입 애누리가 1,000원이 있으니 29,000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대변의 밑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해당하는 이 위치에 오는 금액이 매출 원가인데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같아야 하니 우리는 매출 원가를 1번 34,000원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당기 취득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취득한 날짜를 보니 당기 7월 1일에 100만 원에 취득을 했네요. 그리고 7월 1일에 수익적 지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영향이 없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잔존가치 영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라고 하고 월할 상각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액법식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 분의 1이죠. 그럼 여기에서 취득 원가는 100만 원, 잔존가치는 없으니 여기에서 내용연수 5분의 1 했을 때 1년치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는 거고, 우리가 취득을 올해 7월 1일에 했기 때문에 7, 8, 9, 10, 11, 12 이렇게 6개월치를 다시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즉 12개월로 나눠서 12분의 6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올바른 7월부터 12월까지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으로 나오는 게 1번 10만 원이 답으로 나오겠네요. 5번, 다음 자료에서 당기말 재무제표에 계상될 보험료는 얼마인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자, 11월 1일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X1년 11월 1일에 가입을 했는데 내년 X2년 10월 31일까지 가입을 한 거죠. 지급 날짜는 X1년 12월 31일이고요. 자, 그러면 당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우리는 회계장부의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내년에 해당하는 이 내년치의 부분은 회계장부의 환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항목은 이렇게 재무제표의 보험료로 계상되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물어봤으니 우리는 60만 원 1년치 보험료 60만 원 곱하기 12분의 올해에 해당하는 11월, 12월 2개월치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 채무계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매입 채무계정은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외부보고용 통합표시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7번, 다음 중 계정 과목의 분류가 올바른 것을 물어봤죠. 그러면 하나씩 보면 차량운반구는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이고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당좌예금은 유동자산, 당좌자산이니까 유동자산이죠. 틀렸고,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 맞죠. 선수 수익은 유동부채죠. 그래서 틀렸네요. 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당좌 차월이 유동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9번, 상품의 매입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을 때 먼저 지급한 돈 선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0번, 부채 합계액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부채 종류가 외상매입금, 먼저 받은 수익, 선수수익, 그리고 아직 안 준 비용, 미지급 비용 이렇게 세 가지가 부채네요.
세 가지를 다 더하면 550만 원, 답은 1번이 되겠죠. 11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죠. 답은 1번입니다. 12번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을 물어보면서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금액을 줬는데 이럴 때는 외상매출금 T계정을 그려서 금액을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외상매출금은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이고 차변의 기초금액 3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차변 밑에는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겠죠. 외상매출액, 즉 단기 발생액입니다. 발생액은 700만 원이네요. 감소하는 대변 자리에는 회수액이 되겠죠. 회수액 100만 원. 그러면 차변 대변의 합계는 같아야 하니 차변의 합계는 현재 1000만 원, 대변은 100만 원이니 900만 원이 기말잔액이 되겠죠. 외상매출금의 구조 기억하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3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죠. 1번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정의를 잘 설명해주고 있네요. 동그라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원가를 포함하죠. 동그라미.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 하에 매출원가 기말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이 맞죠. 동그라미. 개별법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재고자산 항목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환이 될 수 없는 재고자산인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당 가격이 비싼 물품이라던가 주문 제작을 해야 하는 가구 같은 경우 서로 상호 간에 교환이 될 수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14번 다음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수익의 이연 예를 들면 내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미리 받았을 때 우리 회계장부에는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쓰면 안 되고 내년 거 미리 받은 수익이야 즉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 부채 개정 과목으로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선수수익은 수익의 이연, 그 다음 선급비용은 비용을 이연할 때 비용의 이연, 그리고 미지급 비용은 올해 단기에 발생한 비용인데 아직 안 준 거 비용의 발생 또는 비용의 계상, 그리고 미수수익은 올해 수익인데 아직 못 받은 수익을 장부의 수익이라고 계상할 때, 즉 수익의 발생, 수익의 계상일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15번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재고자산에서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와 이익의 관계를 배웠었죠. 여기에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평가, 자 금액을 크게 평가를 했을 때 매출 원가는 상대적으로 과소계상, 과소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과소계상 여기 부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 이익은 매출 원가가 손익계산서 구조상 마이너스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과소계상이 되면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전부 다 과대계상이 되겠죠. 그래서 과대계상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08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 지우상사 9108인지 확인해 주세요. 프로그램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죠.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항상 회사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수정하는 문제이죠. 회사 등록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회사 등록 메뉴로 들어오셨으면 여기에서 틀린 부분을 3군데 찾아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업태 제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교재에는 도소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하고 도소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종목 사무기기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의약품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으니 사무기기 여기까지 같이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금정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천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부천으로 수정하기 위해 클릭하고 2번 누른 다음 부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세 가지 수정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손익계산서를 줬으니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가 75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금액 수정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비 밑에 임차료가 있어야 하는데 임차료가 없죠. 빈칸 클릭하고 F2번 누른 다음에 임차료 이렇게 추가로 12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자 비용도 이자 수익 밑에 있어야 하는데 없죠. 그래서 이자 비용 이렇게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입력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프로그램에 입력된 당기순이익과 우리 교재에 입력된 당기순이익 금액이 똑같으면 아, 내가 수정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세 가지 메뉴 중에 두 가지가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메뉴는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거래처별 초기 2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 먼저 볼게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항목의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에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라고 나와 있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을 찾아야 하는데 가운데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F 여비교통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했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800번대가 나올 때까지 엔터를 쳐주시고 이렇게 812번 비교통비가 나왔다고 하면 ESC를 눌러서 찾기장을 꺼주세요. 그리고 대체 적용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대체 적용 칸에다가 빈칸 클릭하고 3번 엔터 직원에 띄고 국내 출장비 띄고 예금 띄고 인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잘 입력하셨다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인데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들어가셔서 왼쪽에 있는 계정 과목을 보면 여기에 있는 외상 매출금이 오타가 나서 외상 매입금인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을 왼쪽에서 클릭을 해주셔야 하겠죠. 외상 매입금을 클릭하면 나라무역 2,320만 원인데 공이 하나가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 공을 하나 더 추가로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양산상사는 지금 아예 빠져 있죠. 빈칸 클릭한 상태에서 F2번 눌러서 양산상사 이렇게 추가로 3,58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 왼쪽에 클릭해서 오른쪽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클릭하시고 V2번 누른 다음에 굿맨 그리고 거래처 계정 과목 금액은 3,6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3-2번 문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우리가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들이죠.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꺼주고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날짜가 이렇게 월자로 되어 있으면 변경 버튼 한번 클릭해서 월 일자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먼저 7 엔터 15 7월 15일로 쳐주시고 태영 상사의 상품 400만 원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20%는 태영 상사가 발행한 6개월 만기 어음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판매 대금은 8월 말에 받기로 했다. 자, 먼저 상품을 판매했다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400만 원 쓸 수 있겠죠. 20%는 80만 원인데 이 80만 원은 태영 상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으니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받을 그리고 태영 상사 거래처까지 써주고 80만 원 이렇게 써준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하기로 했으니 외상 매출금 이렇게 태영 상사로 쓰시면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분계한 다음 입력해보면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4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받을 어음 거래처는 태영 상사 그리고 금액은 80만 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 태영 상사 이렇게 32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8월 25일 G 누르고 왼쪽 누르고 8 엔터 이렇게 쳐서 날짜 먼저 바꿔주고 큰손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자, 그러면 보통예금 받았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5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대변의 차입금인데 장기인지 단기인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차입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큰손은행 이렇게 거래처까지 써주셔야 하겠죠. 입력해보면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금액은 1,500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큰손은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날짜는 9월 5일이죠.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9 엔터 5 엔터. 자, 영업부 사무실에 8월분 인터넷 이용료 5만 원과 수도 요금 4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자, 이렇게 인터넷 이용료는 통신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수도 요금은 수도 광열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쓸 수 있겠네요. 각각 써주고 카드 결제했을 때는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카드사 반드시 거래처로 삼성카드 이렇게 적어주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계를 한 다음 입력한 내용들을 분계해보면 차변의 통신비는 800번대로 입력하셔야 되겠죠. 5만 원, 차변의 수도광열비 815번으로 이렇게 4만 원 입력해 주신 다음 대변에는 미지급금은 거래처 삼성카드 이렇게 9만 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10월 5일이죠. ESC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 10 엔터, 5 엔터. 그 다음 명절을 맞이하여 과일 세트 30박스를 싱싱과일에서 구입하여 매출거래처에 선물하였고 아래와 같이 영수증을 받았다. 자, 매출거래처 선물 목적으로 구입하면 우리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와 같은 영수증에서 현금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로 813번, 금액은 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10월 24일, 자 10월 24일로 변경해서 새로운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5천만 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230만 원을 포함한 총 5,2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렇게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돈은 해당 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 5,23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의 토지 그리고 금액은 2300 플러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1월 2일이죠. ESC 누르고 1102 온나라 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온나라 상사의 외상매출금 30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하다. 키워드죠. 대손 처리. 11월 2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90만 원이다. 자, 지금 그러면 대손 처리, 대손 확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더 이상 이 외상매출금을 받을 수 없게 됐으니 장부에서 지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적어주셔야 하고 해당하는 온나라 상사 거래처까지 적어주셔야 되겠죠. 온나라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먼저 상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은 90만 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손이 확정됐을 때 대손 처리했을 때 회계 처리 기억해 주시고 입력해보면 대변 먼저 입력할게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리고 온나라 상사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코드 번호 플러스 1번인 거 기억하시면 직접적으로 109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금액은 9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11월 30일 날짜 먼저 변경할게요. 영업부대리 김민정의 11월분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단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되 공제 항목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직원의 급여를 420만 원을 줬는데 여기에서 63만 5,010원을 공제해서 준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 회사 직원의 월급은 급여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420만 원 비용 발생으로 차변에 써주고 그리고 공제한 금액만큼은 우리 회사의 부채 예수금이라고 대변에 발생했다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63만 5,01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하니 보통예금 대변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급여는 800번대 급여로 이렇게 801번으로 써주시면 되고 420만 원. 대변의 예수금 금액은 63만 5,010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렇게 대변에 써주시면 되겠죠. 8번 12월 15일 날짜 먼저 변경하면 12일 대한상사의 외상매입금 700만 원 중 200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의 외상매입금 그리고 대한상사 이렇게 거래처 써주시면 되겠죠. 700 그리고 200은 현금으로 나갔으니 대변에 자산 감소 현금 200만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나갔으니 보통예금 나머지 금액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대한상사 그리고 금액은 700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200 먼저 적어주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입력되어 있는 분기를 수정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날짜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ESC 누르고 8 엔터 20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누리 상사에서 상품 3,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350만 원을 선수금으로 입금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한 계약금이죠. 그럼 분기했을 때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그리고 지급한 계약금이니 선급금이라고 하는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잘못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다 새로 입력하고 위에 분기는 지워볼게요. 일단 차변의 선급금 그리고 두리 상사 그 다음에 금액은 3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 위에 있는 분기는 앞에 있는 네모 클릭해서 체크 버튼으로 만들어주고 위에 있는 삭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2번 9월 16일이죠. 날짜 먼저 변경해 볼게요. 9 엔터 16. 지금 분계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라은행으로 이체한 400만 원은 이자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을 상환한 분계는 보통예금 이체는 동일하고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써서 부채 감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써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뭘로? 단기 차입금으로. F2번 누르고 단기 차입금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 거래처까지 나라은행으로 같이 적어주셔야 되겠죠. 나라은행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은 결산 문제인데 결산 문제는 총 4문제가 나오고 여기에서 수동과 자동을 구분해 주셔야겠죠. 기말재고액,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이 3가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이니 참고해 주시고 문제 먼저 분류해 볼게요.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은 자동, 4번도 자동이네요.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의 날짜 12월 31일 이렇게 치고 분계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1년 4월 1일 하나은행으로부터 1만 원을 12개월간 차입하고 빌렸죠. 이자는 차입금 상환 시점에 원금과 함께 일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적용 이율은 연 5%이며 차입 기간은 1년 4월 1일부터 2년 3월 31일까지다. 관련된 결산 분계를 하시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빌린 돈이 있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아무런 이자를 내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자는 상환 시점에 내년에 내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회계에서는 올해 기간이 지난 부분의 이자만큼은 장부에 이자 비용이라고 적어주셔야겠죠. 발생주의 때문에. 그래서 적어줄 때는 이자 비용 발생했다고 적어야 하니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적어주시고 실제로 돈으로 냈으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시면 되지만 안 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로 써주셔야 되겠죠. 미지급 비용 이렇게 써주시고 금액은 계산할 때 3천만 원에서 연 이자율이 5%이니 5%를 곱한 다음 월할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월 단위로 12개월로 나눠서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어줘야 하니 4월부터 12월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9개월이 되겠네요. 12분의 9 계산해 보면 11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입력해 보면 차변의 이자 비용 112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112만 5천 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기관 경과분 발생 이자는 15,000원이다. 이 말은 우리가 12월 31일인데 돈 넣어놓은 게 있는데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 즉 이자 수익이 발생하겠죠.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받았으니 우리 보고 결산 분계를 하라고 하는 거겠죠. 기간 경과분 발생 이자는 15,000원이다. 그러면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실제로 받지 않았으니 아직 못 받은 수익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의 미수 수익, 금액은 15,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자동 결산이니 메인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날짜 1월부터 12월까지 친 다음 매출 원가 및 경비 선택 창에서는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첫 번째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입력하는 곳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감가상각비 안에 비품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하겠죠. 170만 원 17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 650만 원은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란에 결산 반영 금액란에 65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전표 추가까지 꾹 눌러서 일반 전표에 추가를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3번, 4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갈게요. 7번 문제는 장부조회 문제인데 장부조회 문제 같은 경우는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그리고 일기표, 월기표, 총계정 원장, 그 다음 합계잔액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여기 부분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2분기 4월부터 6월에 수석상사에 발행하여 교부한 지급어음의 총합계 여기에서 키워드가 수석상사라고 하는 거래처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원장에서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로 들어가셔서 날짜 4, 6 엔터 그리고 거래처 우리 계정 과목은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그리고 거래처는 수석상사를 찾아야 되겠죠. 수석상사 그리고 수석상사 이렇게 찾아주시면 발행한 지급어음의 총합계이기 때문에 이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계정과목 입장에서는 지급어음이 증가했겠죠. 즉 차변 대변 금액 중에 지급어음은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오면 증가가 되는데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지금 대변에 적혀져 있는 3천만 원을 답으로 적어주셔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반기에 보통예금 입금액은 총
얼마인가 상반기 중에 합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쉽게 총계정 원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셔서 지금 날짜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 보통예금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보통예금에서 자, 입금이 되면 보통예금이 이렇게 있는데 증가 감소죠. 자산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면 보통예금이 증가한 금액들의 합계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금액들의 합계는 지금 합계란에 나와 있는 이 금액에서 전기 2월 금액을 빼라고 했으니 3,500만 원을 뺀 금액, 즉 1억 2,156만 2천 원에서 빼기 3,500만 원 한 금액인 8,656만 2천 원. 이 답이고, 그리고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일개표, 월개표 여기에 들어가셔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검색하시고 여기에 있는 보통예금의 차변의 합계란, 여기라는 보통예금이 증가한 금액들의 합계인데 전기 2월의 금액은 빠진 금액이기 때문에 단기에 발생한 금액들만 여기에 적힙니다. 그래서 지금 총계정 원장과 일개표, 월개표에서 모두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3번 상반기 중 기업 업무 추진비를 가장 적게 지출한 월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월별로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을 찾아야 할 때는 총계정 원장에서 보는 게 가장 편하겠죠. 자, 여기에서 6엔터, 6엔터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으로 찾아주시고 그리고 발생한 우리 비용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면 차변의 금액이 적히겠죠. 여기에서 지출한 금액 가장 적은 월은 3월이네요. 그래서 3월과 3월 그리고 금액은 27만 2천 원이니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렇게 조회까지 다 찾아주셨다면 실제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 메인 화면의 좌측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으니 반드시 클릭하고 거기에 7번 문제 답안들 입력해 주시는 것까지 해주셔야 정답 처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108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